손대섭 은평구 상공회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은평구 상공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 신속추진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지와 관련하여서 불광동 600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9월 중 관련 부서 협의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 정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사편백마을은 추가 편입 희망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9월 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련동 12-248번지 일대는 9월 5일 개최되는 자문회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9월 5일 예정으로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상 단지는 응암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세 번째로 모아타운 2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3일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올해 새롭게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희망하는 예비사업지 중 불광동 16-1번지 일대 일명 수리마을 희망지는 재개발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에 대하여 오는 10월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거쳐 신통기획 선정심의를 요청할 계획이고, 응암동 675번지 일대 일명 행복마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에 신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원 여건과 9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 평가는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이며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추진한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개선 사항을 민원 행정관리, 행정활동, 처리 성과 등 평가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자료를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공개 의무 제고를 위해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지난 1년간 정보공개 제도 운영 처리 실태를 사전 정보 공표, 생산문서의 원문 공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리 적정성 등 분야별 지표를 토대로 분석 작성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3년 제7회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권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강업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회 이효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 개최권입니다. 오늘 9월 11일 월요일부터 12일 화요일 이틀간 제7회 이효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9월 11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수상작가 발표와 심사평, 작가 수상소감 발표 등 문학상 시상식 사전 기자회견을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기자회견 참석 가능 언론사는 연합뉴스 등 16개 신문사와 KBS, YTN 등 총 20개 언론사가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9월 10일 10시 진간사 한문화체험관에서 제7회 이효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이어 14시부터 본상 수상작가인 매도무라 순이 참여하는 기조강연, 작가에 대해 대화, 사인회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10월 중 특별상 수상작가 진흥영과 함께하는 작가의 만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항,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개최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약 8일간 국내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13일 개막식은 롯데시네마 은평점 슈퍼플렉스관에서 축하 공연, 구청장 개막선언, 개막작 아마글로리아 상영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14일부터 19일까지 롯데시네마 6개 개관에서 총 85회차 129편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예스키스존, 관객과의 대화 등 다양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16일 토요일과 17일 일요일에는 은평 한옥마을에서 음악 콘서트, 마술쇼, 작가 이루이와 함께하는 그림책 클래스, 배우 박진희와 함께하는 배우와의 대화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야외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 20일 서울 혁신파크 광장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한복쇼, 레드카펫, 시상식, 금난새 오케스트라 공연, 황민호 아이돌 그룹 96 등이 축하 공연으로 성대하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부님들 앞에 놓여 있는 영화 관련 리플렛, 책자, 영화제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를 참여하고 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설명 및 홍보 자료로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영화제 기간 중 일정별, 장소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였으니 부서장님 및 동정님들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 해서 지금 영화제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3페이지짜리 보시면 저희가 사전 예매를 먼저 롯데몰 사전 예매를 한 결과 총 9,524석인데 4,175석이었고 사전 예매율은 지금 43.8%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사전 예약한 거 말에 약 5,400석이 미예매됐는데 이 중에서 약 2,000석 같은 경우는 지금 기부금 등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홍보과와 SNS를 통해서 홍보하면 저희가 무료 배부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 배부가 좀 있으면 홍보과를 통해서 저희과랑 같이 해서 다 안내가 나갈 텐데 많은 국민들이 이 무료표를 받아서 그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도 SNS에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도담도담 극장 같은 경우는 지금 2,800석에서 2,000석 정도가 예매가 끝났고요. 지금 약 800석은 현장 당일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많은 국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지금 13,224석에서 7,075석이고 예매율은 53.9%인데 그 현장 당일날 또 현장 예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매표 한 3,000석하고 그 다음에 아까쯤에 2,000석 무료로 해서 배부하는 것까지 합친다면 보통 일반 영화제에서 한 60에서 70% 정도가 예매가 되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지금 약 90%가 넘어갈 것 같고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황리에 끝날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많은 지금 간부님들이 좀 홍보와 더 안내를 해주셔야만이 이게 더 가능할 것 같아서 많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은평 한옥마을 한문화 공연구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6일에는 처형무와 한복 패션쇼, SG 워너비 이석훈, 나태주, 정미애, 박남정 등 초청 가수가 공연이 있습니다. 이어서 17일에는 지역 연구예술단체 공연 및 전통무용 행사를 진행하며 16일과 17일 양일간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과 함께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와 연계한 야외 영화 상영 등을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 행사에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부서장님 및 동지님들께 참여와 관심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건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법과 서울시 은평구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은평구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건강관리기구인 안마의자를 경로당 어르신복지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로당 162개소, 노인복지관 7개소 중 1차 지원 38개와 공간협소, 기보유 등 미지원 대상 34개를 제외한 경로당 91개소, 어르신복지관 10개소로 총 97개가 되겠습니다. 구매 방법과 소요 예산은 조달 구매로 바리 브랜드가 선정되어 납품하겠으며 구비로 총 2억 3,165만 5천 원입니다. 배송 일정은 추석 연휴를 감안하여 가능한 추석 연휴 전에 순차적으로 배송을 완료하겠으며 어르신 안전을 위하여 배송 시 어르신 대상으로 사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은평구 어르신의 건강 관리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건입니다. 본 행사는 제27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어르신을 더욱 존중하는 문화행사로 은평구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의 은평지회와 은평구 노인복지연합회가 공동 주관하여 추석 연휴임을 감안하여 오는 10월 5일 시립 은평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약 3,000여 명의 어르신 등을 모시고 제1부 행사인 식전 행사, 경로 헌장 난독, 모범 어르신, 어르신 복지 기여자 및 기여단체의 표창 수여 등과 제2부로 기념 공연 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립응암노인복지관 재위탁 추진건은 회의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회 은평 청년축제 개최입니다. 9월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제1회 은평 청년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청년들과 함께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하고 준비한 첫 번째 행사로 9월 9일 토요일은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과 부대 행사, 10일부터 12일까지는 롯데시네마 은평에서 은평 청년영화제를 개최합니다. 기념식은 초청 가수 공연, 우수청년 표창과 공모전 시상, 청년예술인과 동아리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네 인생 우습지 않다는 인생 특강과 청년 작가들의 작품 전시, 취업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과 헤어 메이크 쇼 등 취창업 지원 부스 운영과 청년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20여 개의 먹거리와 체험존 부스, 즉석밥 용기를 반납하면 CJ 제품을 받아갈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 이벤트 등 청년뿐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롯데시네마 은평에서 제1회 은평 청년 영화제가 시작됩니다. 개막식과 시상식 27편의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며 청년 영화 감독과 영화 배급사 대표, 배우와 감객이 함께하는 라운드 테이블도 함께 진행합니다.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을 위해 마련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사회적 기업가 발굴, 육성,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사회적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창업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은 2인 이상의 예비 창업팀 또는 창업 2년 이하의 사회적 기업으로 공모를 통해 5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팀에게 기업가 정신, 소셜 미션, 계획서 코칭 등 사전 교육과 컨설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14일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순위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차등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공간 제공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면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과세 대상은 금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로 9월 11일 고지서를 일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금액은 17만 5,552건에 716억 4,600만 원입니다. 항목별 건수 금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본세 부과에서는 총 22만 20건 187억 8,900만 원을 부과하여 7월 말 기준 173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93.8%의 징수율로 서울시 징수순위에서 지난해 대비 1단계 상승한 1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납부 기한인 8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9월에 독촉 고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며 체납자 징수 동료와 더불어 9월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기내 미납자 및 고액 납세자, 분납 신청자 등에 대해 특별관리 납부 독려하여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2회차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대상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용도 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46호에 대해 9월 26일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증 및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 첫 번째, 탄소 중립 시범거리 조성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8월 31일 TF팀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가에서는 남도 확수 앞 태안강 보안 등 및 구의의 뒤편 보도 신설을 완료하였고 도로 디자인 포장은 9월 중순경 마무리됩니다. 도로가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과 도로 표지병, 공원 녹지과 녹지 조성, 기후환경과 그린 담장 사업을 10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업기관인 남도 학숙에서는 태안강 화분 2개, 일반 화분 4개를 설치하였고 녹번 사회복지관에서는 남도 학숙 학생들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주민실천단 환경교육은 9월 중 2회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가 등 6개 협업부서와 녹번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환경교실 추진입니다. 16개 동 주민자치의 이원들을 대상으로 9월 12일부터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상반기에는 16개 동 통장응단 5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공통분야 주제인 탄소 중립 등 환경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참고하여 생물 다양성, 자원 순환 등 4개 분야로 구성하였고 이 중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1개 분야를 선택하여 동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주민 인식 변화와 자발적인 실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전력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사업 대상은 저소득 가구 44가구이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해 LED 조명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택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을 서울시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대차 계약 체결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임차인의 대상이며 지원 기준은 전월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로 지원 금액은 보증료 납부 금액입니다.
사업 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2023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 예고, 2023년 8월 3일 조례 공포 후 8월 한 달 동안 은평 알림톡, 신문, 홈페이지, 부동산 지회, 보증보험기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하루 현재 접수 건수는 10건, 250만 원입니다. 각 부서 및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마을관리소 현안 추진 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단독 다세대 저층 주거지역의 구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관리사무소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9월 27일까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2년 12월 해제된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 내 주민 공동 이용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들과 논의 후 금년 2개소를 마을관리사무소로 우선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사무소 공모에 선정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인건비 등은 전액 서울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마을관리사를 통해 무인 택배함,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전기, 수도, 위생기구 교체 등 간단 집수리 등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인력은 마을 내 거주자로 모집하여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9월 6일까지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자 하니 주민센터 각 부서에서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서비스 유형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주민 소통 간담회 계획은 첨부된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주택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9월 22일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 보건소 직원과 은평구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응암보건지소 심리지원센터에서 은평구 부모를 위한 엄마 자존감 수업을 주제로 9월 21일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불광보건분소는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 지원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기능 전환되는 지소로 개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광이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 마지막 사항의 2023년 주민총회입니다. 일시는 9월 7일 14시이고 장소는 불광이동 주민센터 3층입니다. 식전 행사로 일동 1협약대학인 상명대에서 중창단과 현악 3중주 공연을 하고 이어서 주민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업무 추진 계획으로 외로움과 소외가정 없는 명절 보내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손주 며느리 함께 웃음가득 한가위 사업을 지사부와 옹기나눔 청소년 봉사단에서 직접 송편을 만들어 9월 16일 토요일 13시부터 홀몸 어르신 가정 14가구를 방문하여 어르신께 송편을 차려드리고 말벗 등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추석 명절 맞이 촘촘하게 보살피기 집중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을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집중 실시합니다. 대상은 운둔 치약 홀몸 가구 1145명에 대해 우리 동네 돌봄단 및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 총 80여 명이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 및 복지 지원을 집중 추진합니다. 다음 이웃마음 모아모아 행복꾸러미 나눔 행사입니다. 일시는 9월 26일 11시이고 대상은 질병 및 장애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총 20가구입니다.
주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고 건강 먹거리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추석맞이 정담은 송편 나누기 행사를 새마을 분여회에서 추진합니다. 일시는 9월 26일 14시 30분이고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30여 가구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하반기 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련이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준비 사항입니다. 9월 23일에 개최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하여 우리 동 7개 직능단체와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거쳐 단체별 경기 종목 참가 선수단을 구성하였으며 소속감 구취를 위한 단체복 제작과 응원단을 구성하여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즐기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성한 한가위를 위한 추석맞이 따뜻한 정 나눔 행사입니다. 먼저 소공여 가치부엌 사업으로 9월 26일 우리 동 소공여 공간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추석 명절 음식 및 생활 밑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하며 음식 꾸러미 나눔은 9월 19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중장년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30가구에 음식 꾸러미 나눔 및 거동불편 어르신 댁 방문으로 안부 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9월 21일에는 사랑의 김치 나눔을 관내 구립 가람 슬기 어린이집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하여 김치 250kg를 전달하고 새마을 분여회에서는 9월 25일에 독거 어르신 10가구에 대하여 송편 및 생활용품이 담긴 온정꾸러미를 전달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조동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현장 방문과 병행하여 추석맞이 이웃 두드림데이를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8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추석 전후이며 활동 주체는 통장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과 동 10개 직능단체 등 총 200여 명입니다. 활동 방법은 통장님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며 육안으로 생활 환경을 확인하고 지하, 옥탑,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지역에는 문고리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고 우편물이 쌓여 있거나 현관 문고리가 먼지가 쌓여있는 위기 징후가 발견된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즉시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 직능 단체에도 우리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것은 동네 주민 서로가 해야 될 도리임을 강조하고 수석 전후 어려움과 외로움을 많이 느낄 복지 취약계층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발견 시에는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를 필요로 하는 발굴 대상자가 발굴되었을 경우에는 먼저 연락하여 그동안 재산상의 변동이나 완화된 공적급여 기준 적용이 가능한지를 전반적으로 먼저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례회의 등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적합한 가능한 지원 방법을 찾도록 하겠고 명단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회라든지 이런 복지 자원과도 연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서 이웃 두드림데이를 집중 운영하며 우리 동 15,000여 세대를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2번 사랑의 송편 꾸러미 나눔 행사입니다. 9월 25일 11시 성교중앙교회 후원으로 위기가구 100명에게 송편이나 마스크 등을 복지플래너와 지사보 위원들이 직접 가정에 전달하며 명절 안부도 확인하겠습니다. 3번 제3회 대조동 주민총회 개최입니다. 9월 8일 2시 대조동 주민센터 2층에서 개최되며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200명이 참여하여 2023년 주민자치의 활동 진행 상황 보고하고 2024년 자치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일동 일대학 연계 은평대학 업무 협약 체결입니다. 9월 26일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위원회와 일동 일대학 협약을 진행하고 1인 중장년 가구와 청년 인구가 많은 우리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고 대학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순서 마지막으로 응암일동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그동안 응암일동 내에서만 추진하였던 헌혈 캠페인 사업을 전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에는 연신내역 인근에서 불광 2동 등 5개 동이 참여하였고 6월 13일에는
응암역 인근 이마트 앞에서 불광일동 등 4개 동이 참여하여 100여 명의 실제 헌영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근본 4회차에는 수색성당 앞에서 응암 3동 등 4개 동이 참여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기피 경향이 있던 헌혈 문화를 다시 복원시키고 부족해진 혈액 수급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회차 10월 10일에는 은평구청 광장에서 캠페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여동인 녹본동과 응암이동은 물론 많은 구청 직원이 동참해 주실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통장협의회 주관으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 거리 쓰레기 줄이기 플로깅 및 무단 투기 방지 캠페인을 9월 11일 실시하겠습니다. 응암일동 취약지역인 은명초등학교 통학로 및 꿈나무마을 정문 주변을 중심으로 통장단과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항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자원봉사 캠프 주관으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가위 음식 만들기 및 나눔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며 한국의 명절 문화를 체험하고 만들어진 음식은 저소득 가정에 나눔하여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일석이조의 사업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무차별 범죄 예방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무차별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또 이번에 은평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는 없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무차별 범죄 예방 종합대책 TF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당면 과제가 있지만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또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적 대책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가구 지원이라든가 안전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도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경찰서에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안전보안관이 있는데요. 이런 단체와 협력해서 공원이나 우범 지역에 순찰을 좀 강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치안협의회가 있고요. 기관장 협의회 논의를 통해서 인력이나 장비를 좀 보완하고 또 특히 요즘 우리 은평구에서는 안심기가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안심기가 지원이나 또 추진 지금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요즘 CCTV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CCTV 설치라든가 세프티드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묻지마 범죄가 아무래도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라든가 1인 가구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해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해 주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이슈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에 우리 구가 더 역할을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하고 대외 유관기관과의 사업 추진 협조하고 소통인데요. 얼마 전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안타까운 소식이 발표가 되었죠. 국민들의 기대와 그동안 공들인 노력을 생각하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인데요. 더 나은 대안을 위해서 이제 서울시하고도 같이 이제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유관기관과 협력이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 사항들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서울시 예산 요구 사업이나 또 기부 체납 공공시설, 또 사업이 필요한 시설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진행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을 꼼꼼히 좀 모니터링해서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신분당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회나 시의회, 타 지자체 등과 협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대외 협력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 회의 참석이라도 여러 가지 실국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또 사전에 정책적이나 정무적인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장단이나 비서실의 정책회의 등을 거쳐 공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계속 논의가 됐었죠. 가을철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 몇 년간 우리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대면 행사들이 활발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이번에 행사 같은 경우에 보면 200명 이상부터 10,000명까지 우리가 예상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안전관리에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묻지마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성공적으로 행사를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국장님들께서도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오신 것 환영하고 오늘 직원 여러분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기 기간에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